자, 11번째 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커플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나? 40대끼리 결혼? 어림도 없지.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40대 커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대 커플도 본 적이 없고 40대 남녀가 결혼하는 건 더 본 적이 없어요. 40대 남자가 결혼하는 건 봤어도 40대 여자가 결혼하는 건 못 봤어요. 여지껏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 나이가 40대다. 아마 재혼 말고는 없을 겁니다. 재혼. 재혼이 아니고서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결혼은 재혼이 아니라 초혼이에요. 초혼. 초혼은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거. 첫 번째 결혼. 근데 우리나라가 뭐 재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재혼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초혼 이혼율보다 재혼율이 더 높습니다. 재혼이 오히려 있잖아요. 행복한 결혼생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남자가 40대 여자가 끌려야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데 사실 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어린 여자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남자 여자가 없이 못 살고 뭐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해도 생각보다 가리긴 가려요. 뭐 여자분들도 남자를 가리겠죠. 근데 40대 여자분들 중에 연애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을 테고, 근데 나이 많은 남자도 저런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 입장에서 왜 40대 여자들이 여성으로 안 느껴지냐면 일단 끌리지가 않습니다. 네. 자신들은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누가 봐도 아줌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40대 여자들은 결혼을 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이고 무조건 아줌마예요. 남자가 아무리 뭐 외롭고 옆구리가 허전해도 아줌마 같다는 느낌을 받는 여자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줌마라고 하는 건 뭐 관리 잘 되고 뭐 날씬하고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펌퍼짐하신 분들,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몸매 관리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어릴 때는 막 좀 날씬하고 마른 사람도 있는데 나이 먹어서 살찌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나이 먹어서 술 담배 같은 거 하는 야식 먹어서 이제 뭐 뱃살이나 옆구리살 찌는 경우가 많아요. 옷으로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 아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여자분들 몸매 보정해주는 보정 속옷이 많아요. 보정 속옷 같은 거 남자도 있는데, 물론 남자도 살찐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보통 살이 찌면 빼기가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 그래서 여자가 나이 먹고 몸매 관리가 잘 되고 자기 관리 잘 된 분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또 그분들 눈이 높고, 우리가 40대 되고 나서 벌써 여자분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줌마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여자분들이 나이가 40대 되잖아요. 40대면 연애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여자가 한 20대 후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랑 사귈 거면 진지하게 사귀야 된다고. 난 가볍게 사는 게 싫다.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혼은 전제로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보통 여자는 나이가 차면 가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끝내자 이게 없어요. 대부분 결혼을 깔고 갑니다. 남자들은 알죠. 옥타님 알죠. 여자가 나이가 차면요 무조건 결혼을 깔고 갑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깝니다. 그냥 100%로 보시면 돼요. 99도 아니에요. 왜냐? 보통 여자분이 나이가 차고 혼자 있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 그러니까 뭐 남자 없어도 괜찮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연애하려고 하는 분들의 기존 상을 보면 딱 보여요. 뭔가 좀 사는 게 어렵다거나 좀 미래가 불안정하신 분들. 그래서 남자랑 결혼하면 이게 해결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결혼 얘기하면 남자들이 도망가니까 난 연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진짜로. 여자들이 뭐 연애하고 싶다 하는 건 좀 뻥이에요. 연애를 가장한 결혼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도 압니다. 처음부터 결혼 얘기 꺼내면 남자들이 도망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연애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연애만 하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생각 이상으로 계산적이에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굉장히 속물근성이 강해지고 능구렁이가 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은 애초에 양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 남녀 만남에서. 특히나 자기가 뭔가 가진 게 없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양보는 없어요. 얻어먹으려 하지. 그래서 저분들이 연애만 하고 싶다는 얘기는 사실상 뻥이고요. 연애를 가장한 결혼이에요. 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 일 안 해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원해요. 그 남자들 그거 알고 있단 말이야. 저분들의 뻔한 논리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애도 이제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입신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저 나이 때 여자를 만나야 될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연애야. 남자는 보통 저 나이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나이 먹고 짝을 만나기 힘들겠구나. 이만 혼자 사는 거 그냥 계속 혼자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보통 이제 여자 40대를 만난다고 치면 남자는 한 40대 중반 후반 되죠. 그러면 그때 가서 혼자 사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 것도 있어. 단지 외롭고 이제 뭐 성욕 같은 거. 성욕도 이제 뭐 젊을 때야 성욕이 이제 나이 먹으면 좀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누구랑 같이 뭐 성격 맞추고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리고 여자의 그 지랄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성격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맞춰주는 게 정말 어려워. 하드코어야 하드코어.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이 더. 한국 여자의 비위를 맞춰줄 정도면 전 세계 어떤 여자를 만나도 비위를 다 맞출 수 있어. 그만큼 까다로워요. 자기들이 모르는 거지. 근데 남자가 나이가 있는데 그걸 또 맞춰주라고. 그 히스테리를 내가 또 참아주라고.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아무리 연애를 하고 싶어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점점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힘들겠구나 받아들이고 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도 근데 30대 후반 정도 되면 결혼 내려놓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미 실상도 알고 있고 돈 있으면 더욱더 안 갑니다. 30대 후반 정도 되면 내려놓죠. 결혼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다. 사실 30대 후반이면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니긴 해요. 남자 나이 입장에서.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9개월 같은 거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저기서 결혼 내려놓는다는 거는 한국의 결혼을 내놓는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뭐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남자도 있습니다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저식남이 된 사례가 늘어납니다. 특히나 요즘 결혼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좀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피해요.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왜냐, 여자가 가진 거 많다는 거 알고 취집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기 들이기고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아마 돈 많은 분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정말 뭐 교감이 좀 좋고 사랑해서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을 보고 나랑 결혼하면 이제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아니면 나하고 살다가 이혼했을 경우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남자들도 돈 좀 있는 여자를 만나려고 그래요. 먹고 사는, 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취직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진짜로. 취직길이. 보통 여자분들이 가장 로망이 그겁니다.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걸 로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주니까.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공식이 뭐예요? 가난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한테 그 프로포즈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K드라마 전형적인 특징이잖아.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드라마가 많냐면 여자들이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드냐 하면 여자들은 그런 로망을 다 가지고 있거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형편없어도 돈 많은 남자가 나한테 빠져서 나한테 청혼하자는 그 로망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런 구역질난 드라마가. 남자 이상에서는 정말 구역질나고 천박한 드라마죠. 뭐 돈 많은 남자를 뭐 호구로 안 해. 그리고 여자분들 돈 많은 집안에 무조건 뭐 결혼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서건순 여사님, 그분이 이제 돈 많은 집에 시어머니 나온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그분이 이제 취직한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가진 거 없이 우리 집안이 왔으면 살림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집은 뭐 그렇게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맨날 돈돈거리냐? 우리 집 아니었으면 너는 뭐 진짜 어디 가서 내비지도 못했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대놓고.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모를 때는, 어릴 때는 야 저 시어머니 정말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맞는 말이야. 지금 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왜냐, 그쪽은 있는 집안이고 여자 쪽 집안은 진짜 없는 집안이야. 결혼 안 했으면 진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집안이에요. 집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야. 여자도 별로 능력도 별로 부족하고. 선언해가지고 그나저 못 만났으면, 결혼 못했으면 진짜 생활고를 많이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 쪽 집안은 뭐 아파트도 그때 좋은 집이었어. 서울에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고 남자 전문직이고 집안도 다 명문대 출신이야. 그 시어머니도 이제 교육자 출신이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가진 거 없는 여자가 남자 결혼했다고 나오는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을까요? 그게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2000년 초반이잖아. 사랑과 전쟁도 사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이야.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조차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돈 많은 집 시집 가는 것조차도 안 나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면, 돈 많은 집 시집 가고 하는 게 좀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가다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런 거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도 못 가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돈 많은 집안에서 뭐 남자와 여자 만난다고 할 때 그 집안은 이제 다 조사하잖아요. 그 부모 형제 집안 다 조사해요. 그래서 딱 보고 상태 안 좋으면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서로 남녀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집안 차이가 많이 나면 금방 콩깍지 벗겨집니다. 진짜로. 예, 금방 벗겨져요. 왜냐하면 옥타님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하면 이게 집안 레벨이 벌어지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생활 방식이나 문화 풍습이나 사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져요. 진짜.
만약에 그런 거야. 만약에 뭐 돈 많은지 시집가면 거기 맞춰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없이 살고 뭔가 좀 부족하게 사는 게 이제 버릇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습성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돈 많은 집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속 부딪히는 거야 이게. 없는 집안이 돈 있는 집안이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집안에 시집 가잖아. 문제가 뭐냐, 가족들이 빨대 꼽으려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만약에 남자 쪽에서 이제 그 없는 집안의 여자가 이제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형제나 부모가 팔대 꽂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일자리 같은 거 알아봐 주면 안 되겠니? 뭐 사업 자금 같은 거 좀 대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거래처 같은 거 하나 뚫어 주면 안 되겠니? 집에 뭐 지붕 무너졌는데 그 수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 부탁을 정말 많이 해. 진짜로. 염치가 없어요. 없는 집안이 다 그렇다 볼 수 없는데 없는 집안 상당수가 염치가 없습니다. 남한테 미안한 행동을 하는데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이런 마음 가져요. 아니 돈 있는 쪽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없는 사람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근데 웃긴 게 없는 집안 도와준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한 번도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으면서 민판 끼쳤으면서 맨날 얻어먹고 맨날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그런 말 하지도 않으면 다행인데 아니 서로 힘든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처가나 시댁이나 서로 가족이지 뭐 이런 식으로 퉁치려고 그래요. 예,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런 거 보면. 그런 집안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보통 가난한 집안이 뭔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차라리 겸손하고 좀 고마운 마음이나 가지고 손도 안 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에 평생 살고 이제 하던 행동이 남한테 얻어먹고 빌붙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상대방한테 민폐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돈 많은 집안에 시집가는 케이스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에 그 주인공 보고 제발 환상 좀 그만 가지시고 안 되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